자, 이번에는 지형도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지형도의 활용. 자, 우리가 앞에서 지형 측량을 시작하면서 지형도에 대한 내용도 했고, 지형도를 분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형과 지물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각각 등고선이 뭔지, 지성선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서 지형도를 제작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 지형도의 편집, 즉 최종적으로 출력하기 위한 준비까지 했죠. 이제는 지형도가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지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등경사선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등경사선은 뭐예요? 일정한 경사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경사를 가진 지표면상의 선을 우리가 등경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등경사선을 어떻게 관측하느냐? 자, 여기 이런 식이 있어요. I, 퍼센티지로 표현했고요. 라지 L분의 H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L은 뭐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는 등고선의 간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등고선의 간격하면 주곡선의 간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이 등고선의 간격. 여기에 따라서 이 등경사선의 거리 I는 라지 L분의 H라고 표현을 해서 이러한 식에 의해서 우리가 등경사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할 수 있죠. 즉 위치, 방향, 거리, 그리고 경사를 우리가 지형도에서 추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위치 결정을 볼까요? 지형도 도곽. 앞에서 우리가 도곽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제일 외곽에 있는 큰 사각형, 지도의 껍딱.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곽과 경의도, 또 경선, 위선을 기준으로 도상의 임의의 점, 도상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경도와 위도를 찾아낼 수가 있죠. 또 딱 어떤 점을 찾고 싶은데 그게 등고선에 걸려 있으면 바로 등고선의 높이를 읽으면 높이값이 되지만 등고선이 있지 않은 임의의 점에 의한 높이는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주위 등고선으로부터 추정을 해서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한 점에서 따라올 수도 있지만 몇 가지의 선을 긋고 거기서 거리 비례로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점의 표고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면 겐또 내지는 통박이라고 얘기하고, 인근 등고선으로부터 나름대로 수학적인 계통을 갖고 뽑아내면 요거는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보다 학술적인 용어죠, 보관. 자,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진북, 자북, 도북 관계가 지도에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옛날에 했어요. 진북, 자북, 도북 세 개는 어떻게 다르다? 진북은 진짜 북쪽, 즉 과거에는 북극성의 방향을 얘기했던 진짜 북쪽이고, 자북은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했습니다. 도북은 뭐예요? 예, 지도에서 표현하는 북쪽. 일반적으로 우리 세로축을 북쪽이라고 놓습니다. 이 세 개, 진북, 자북, 도북은 다 같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구분해 놓은 거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진북 하면 떠올라야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거리, 방위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또 도북 하면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 거리, 뭐예요? 방향각. 요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에는 진북, 자북, 도북 이러한 관계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진북 방위각과 자침 방위각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진북 방위각은 뭐예요? 진북과 도북의 차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북과 자북 그리고 도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결정하죠. 자, 임의의 두 선을 쭉 지도상에 거놓고 여기서 직선거리 또는 곡선거리 요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때도 완전히 평균 해수면면에 완전히 눌러서 투영시켰을 때를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등고선의 높이까지 고려해서 높낮이를 고려했을 때를 경사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역시 직선 및 곡선의 경사거리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고선의 차이, 얼만큼 높이가 떨어져 있나를 확인하면서 직선 및 곡선의 수직거리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과 그 거리의 차이, 즉 수평거리와 높이의 차이를 위해서 지표 경사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등경사선, 일정한 경사로 내려간 그런 등경사선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파른 경사, 최대 경사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등고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 어느 분야에 이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먼저 토공량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토공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면적과 최적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면적을 결정할 때 지도를 납작하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면적을 결정하면 수평 면적이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그러한 일정한 평면에서 면적을 결정할 때는 경사평면, 그 다음에 경사가 있는 공면, 지표의 높낮이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면적을 구하면 공면의 면적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면적, 자, 물이 흘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다음에 물이 잠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몇 메타까지 물을 쌓았을 때 어디까지 잠기는지, 여기에 대한 면적, 담수 면적 등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과거에는 전부 지형도에서 뽑아냈지만 현재는 조금 달라요. 왜요? 뭐가 나왔기 때문에? 수치 지도에 의한 DEM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계산을 해서 바로바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적 결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수평이나 경사면에 대한 최적을 결정하고, 그리고 등고선을 이용하여 최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고선을 이용해서 최적 결정하는 그런 실예들은 뒤에 면체적 측량에서 다룰 겁니다. 물론 이 부분 최적 결정도 요즘엔 지도에서 하는 것보다 DEM을 형성해서 거기서 추출해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 그리고 단면도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선을 쭉 따라갔을 때 이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들을 쭉 끊어낼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종단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종단면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길을 따라가면서 종방향으로 다 찾아낸다는 얘기죠. 또 횡단면도도 제작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종단면도의 일정한 간격마다 체인을 끊고 통상 20m씩 끊습니다. 곡선부에서는 5m씩 끊고요. 그래서 이 체인에 따라서 전부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횡방향의 선을 다 끊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면도가 지표의 높이가 어떻게 나가는지 요거를 결정하는 거를 횡단면도의 결정이라고 하고, 역시 지형도를 이용해서 횡단면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지형도를 가지고 따는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이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도 뭐가 들어왔다? 네, DEM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지역. 가시지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자, 무선통신회사에서 안테나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 세우는 게 더 멀리 퍼져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 푹 들어간 협곡 같은 데다가 세워놓는 게 더 멀은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서 가급적 넓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가시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그 통신회사뿐만 아니라 라디오 회사나 텔레비전 수신기에서도 어디에 안테나를 세워서 멀리까지 전파를 보낼 수 있는지 여기도 응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에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격을 했을 때 저 위치가 과연 내 포탄이 맞을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주위 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걸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몇 년 전인가요? 국민 게임 있었어요. 대포 쏴서 서로 상대방 대포를 부시는 게임이죠. 예, 대포가 이동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예, 국민 게임 포트레스. 여기서도 역시 가시도를 정확히 분석해야만 상대방의 대포에 내가 포를 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 역시 지형도로 관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DEM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래 측량의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지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왜? 이런 데다 활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합니다. 등고선의 오차. 먼저 등고선의 위치 오차. 이 등고선의 오차는 경사가 심한 산악지역에서는 등고선의 높이 오차가 크게 되고요. 완경사지에서는 등고선의 위치가 벗어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림을 보고서 이 최대 수평 위치 오차와 최대 높이 오차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 수평 위치 오차는 요 스몰 델타 H, 요 녹색 그림,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높이 오차는 요 고동색으로 표현된 스몰 델타 V예요. 그러면 이 최대 수평 오차 스몰 델타 H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캐피탈 델타 H 요거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면 돼요.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길이. 자, 먼저 요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하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분의 라지 델타 V, 오렌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탄젠트 세타분의, 그렇죠? 탄젠트 세타분의 요 오렌지색 라지 델타 V를 하면 되네요. 탄젠트 세타분의 오렌지색 라지 델타 V.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즉 탄젠트 세타분의 1, 즉 탄젠트 세타의 역수. 그러니까 결국 요 길이는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라지 델타 V 요거를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스몰 델타 H 요 녹색 이 최대 수평 위치 오차는 요 캐피탈 델타 H 즉 수평 위치 관측 오차에다가 요 길이, 그러니까 델타 V에다가 코탄젠트 세타를 곱해준 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반면 이번에는 높이, 최대 높이 오차, 요 스몰 델타 V죠. 요거는 요 캐피탈 델타 V 오렌지색 요거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는 역시 여기서 찾아 쓰면 요건 캐피탈 델타 H 이 빨간 거와 요 길이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고, 역시 요 길이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캐피탈 델타 H분의 뭐예요? 요거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길이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라지 델타 H 즉 빨간색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높이 오차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캐피탈 델타 V 요 오렌지색에다가 요게 얼마였어요? 캐피탈 델타 H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마지막 장, 이제 오차와 등고선 간격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지형 측량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차와 최소 등고선 간격과의 관계.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H는 등고선의 최소 간격이에요. 이 최소 간격은 뭐보다 커야 돼? 2배 해준 거. 2배 해준 거에다가 뭐가 되죠? DH. 이건 높이 오차예요. DH 높이 오차. 거기다가 DL의 탄젠트 알파. 이건 무슨 말이에요? DL의 탄젠트 알파라는 얘기는 DL 이거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이것분의 이거. 즉 DH만 되네요. 그쵸?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DH도 H고 DL의 탄젠트 알파도 H고 즉 2배의 요 값. 이때 DH가 뭐가 되나요? 높이 오차. DL은 거리 오차. 그래서 이 등고선의 최소 간격은 자, 2배에다가 높이 오차에다가 경사각과 거리를 고려한 그러한 또 높이 오차를 계산한 값. 이거를 더해서 이거를 2배 해준 값보다 등고선의 최소 간격이 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등고선의 최소 간격은 각각의 오차들로 계산한 요 값, 그리고 거기다 2배를 해준 것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오차와 최소 등고선 간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형 측량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지형 측량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종래 측량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형도 제작이라 그랬습니다. 왜 지형도를 제작해요? 예, 지형도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않고도 그 지역을 판단할 수 있고 높이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형도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최적을 구해낼 수가 있고 이 지형도를 이용해서 각종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형 측량은 응용 측량 부분인데 우리가 맨 앞에 측량을 시작할 때 각종 측량의 정의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측량의 각종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값을 얻었을 때 여기에 대한 오차를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또 오차가 이 정도 있을 때 과연 사용해도 좋은가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초 지식이 다져지고 나서 우리가 바로 삼각삼변 측량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삼각삼변을 해결한다는 건 다각 측량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모두 2차원 좌표, 즉 수평 위치 결정에 관한 측량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수평 위치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평판 측량과 시거 측량이라는 그런 수평 위치 결정 측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또 있었나요? 이제 수직 위치 결정 측량, 즉 수준 측량, 다른 말로 고저 측량, 다른 말로 레벨 측량을 통해서 높이 좌표인 1차원 좌표를 얻어냈죠. 그래서 평면 위치 결정을 통한 2차원 좌표, 그리고 높이 위치 결정을 통한 1차원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3차원 값을 만들어냈었어요. 그게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3차원 측량이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측량이 어떤 게 있었어요? 사진 측량, 원격 탐측, 그 다음에 GNSS,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럼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 측량에서 뭘 다뤘던가요? 맨 먼저 지형도의 정의, 그리고 지형 측량의 정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물과 지모를 구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형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 지형을 종이에, 즉 지도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형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고선, 그리고 지성선을 다뤘었죠. 그리고 나서 각종 측량 방법에 의한 지형도 제작에 대한 거를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형도를 제작할 때 지형도 편집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형도의 활용,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지형도의 오차까지 이런 부분을 모두 학습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챕터는 뭐냐면 이러한 지형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형도에서 어떤 정보를 빼내느냐, 면적과 최적,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고요. 특히 최적에서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토공량과 관련된 얘기, 즉 볼륨을 산정하는 얘기를 다룰 겁니다. 자, 지형 측량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